길가에 그늘진 모퉁이,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틈에 뿌리 내린 작은 생명에 눈길이 머무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잡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자리에 묵묵히 자라나는 모습이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처럼 꿈을 향해서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저의 기준에 맞춰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뿌리 내려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존재. 잡초를 그리는 청년 예술가 배하람 작가를 만나봅니다. 풍성한 녹음의 계절입니다. 나무 그늘과 싱그러운 풍경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는데요. 배하람 작가도 산책을 나왔나 봅니다. 오, 예쁘게 폈다.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사이로 피었대. 하람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신기하다. 보도블록 틈에서 핀 잡초입니다. 오, 얘도 여기도 있네. 와, 얘도 예쁘다. 그냥 지나치질 않네요. 일상생활에서 매일 걷는 이런 길에서 이 틈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이 되게 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큰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잡초가 있어야지 되게 조화롭게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잡초가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치는 잡초가 하림 씨에겐 그저 예뻐 보입니다. 오, 여기 있다. 귀여워. 그냥 지나치지를 지나고 않네요. 있네. 요즘은 강아지 풀에 빠져 있다는데요. 포실포실하다. 길가와 공원 어디든 볼 수 있는 강아지 풀은 강아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고양이가 좋아할 것 같아.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아기 때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토끼풀로 이렇게 반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팔찌도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토끼풀을 막 찾다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약간 기억 속의 풀이 된 느낌? 어떻게 보면 이 강아지 풀도 나중에 제 그냥 기억 속에 남는 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이 강아지 풀을 기록하고 경험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강아지 풀의 형태와 자라는 환경을 기록해 작품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작은 강아지 풀이 없다. 지금 강아지 풀 관찰 일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이 강아지 풀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애도 있고 되게 작은 애들도 있고 좀 노르스름해져서 이제 약간 어른이 된 듯한 그런 강아지 풀도 되게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아니 주변의 이런 환경들 그런 거를 좀 생생하게 담고 싶어서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래의 불안을 안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내려다본 발 아래 아스팔트 틈에서 잡초를 만났습니다. 한 줌 흙만 있어도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잡초는 그 자체로 20대 청년 작가의 도전이자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걸을 때면 시선은 늘 아래를 향한다고 합니다. 잡초의 모습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음으로써 밑에 것들을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입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테랑 작가님들보다는 이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와서 부딪혀보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고 열심히 밖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모으는 것 같습니다. 하람 씨의 작업 공간을 찾았습니다. 집에 작은 방 한 칸을 작업실로 쓰는 중인데요. 틈틈이 예술인 지원 사업과 공모전을 찾아보는 것도 주요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청년 작가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꼭 필요하죠. 맞아요. 빈집 활용해서 창작 공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자기 작품을 선보일 때가 필요한데 그게 제가 돈이 없기도 하고 뭔가 갤러리를 바로 가서 전시하고 싶어요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제 전시를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에요. 부지런히 지원한 결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수예술 지원 사업 공모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획을 할지 기획서도 작성하고 또 어디에 전시를 할지 또 갤러리를 또 찾아보고 또 대관도 해야 되고 또 전시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 제작이나 뭐 리플렛이든 포스터든 그것도 전부 다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작업을 준비하는 하람 씨. 명함을 꺼내더니 찍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새롭게 시도하는 작업 도구입니다. 본인 명함을 찢으시는 건가요? 신나 봐요. 제가 번호를 한번 바꾸게 됐는데 그래서 이 명함들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쓸모가 없어질까라는 질문에 저는 이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찢어서 반죽을 만들고 새로운 캔버스의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쓸모없어졌지만 과거의 나를 설명해주는 명함은 좋은 작품 소재가 됩니다. 캔버스에 덧바른 명함 반죽을 밑거름 삼아 그 위에 잡초를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요. 와, 멋있네요. 예쁜 꽃을 보려면 꽃집을 많이 가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일상적인 곳에서 잡초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꼭 특별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통의 것들,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오랜 고민은 명함 위에 그려진 잡초에 자신을 투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이 되게 고된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뭔가 이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는 과정도 담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또 이겨내고 그 결과물을 딱 봤을 때 내가 또 조금 성장했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제 작업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왔어요. 잘 왔어요. 오늘은 교수님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파나 작가님으로 지금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좀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그래도 파나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판화와 회화의 경계에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곽태임 작가입니다. 메인 기법으로는 파라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이렇게 여러 장 찍은 다음에 직접 손으로 핸드 컬러링을 해서 회화적이고 독립적으로 한 장만 존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아름다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표면으로 보이지 않는 또 나무의 결이나 그런 게 딱 찍었을 때 네. 약간 그 파나의 약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일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파나의 기법을 약간 좀 편견을 깼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좀 일반적인 것들만 생각했는데 더 회화스러운 것들이 더 많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내가 실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많이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곽태임 작가는 콜라그래피라 부르는 지판화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찢으면 이 부분이 찢겨나간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면이 넓고 짧은 게 네. 따라서 이게 좀 직선적이었다면 이런 손으로 찢어진 느낌들은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지판화는 실물의 재질감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새로운 작업에 푹 빠져 집중하는 하람 씨입니다.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되게 판화와 해화가 뭔가 되게 어려운 경계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하나의 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판화 또한. 그래서 제 작업을 더 좀 스펙트럼 더 넓게 이제 작업 더 새로운 걸 또 해볼 수 있다라는 시도를.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곽태임 작가. 선배로서 하람 씨의 고민과 시도가 달리 보입니다. 그냥 저거는 그냥 다른 기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의 작품의 세계와 접목을 시켜보고 그러한 기법들을 연구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 작가의 모습이 전 너무 좀 좋았어요. 감동적이었고. 뭔가 에너지가 느껴져요. 판화는 회화 작업과 달리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도출해냅니다. 종이를 찢어 붙인 판재에 염료를 입힌 후 프레스 기계를 누르면서 작품을 완성시키는데요. 오늘 하람 씨의 작업물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텍스처가 더 선명하게 나와서 이게 뭐 디지털 사진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이 자체로도 이게 그냥 작품 작품 다 된 것 평면 같은데. 해화라는 유화나 그런 물감을 사용해서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매체의 다양성을 또 얻을 수도 있었고 또 다양한 표현 기법,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적인 거나 매일 했던 것들을 또 탈피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가능성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틀에 갇히기보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시도하는 하람 씨인데요. 대중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작가로서의 고민과 노력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갤러리. 배아람 작가의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풀을 풀다라는 주제로 시간과 기억, 존재를 다양한 물성을 통해 탐색한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는데요. 하람 씨의 대표작인 잡초 시리즈뿐 아니라 새롭게 시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되게 일상적인 소재인데 네, 그 일상들이 모여야지 또 특별함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내가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또 피어나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와주는 애기라고 생각해서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어쩌면 완전 대단한 일상이 될 수 있고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는 대중의 공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스쳐 얻습니다. 지나갔던 존재들이 현대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대단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잡초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배아람 작가.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많다는데요.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서 그 잡초들을 보고 그 또 지역마다 피어나는 잡초들이 다르더라고요. 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또 그 잡초에 또 숨은 이야기들 그냥 그걸 또 배우고 싶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로운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잡초에서 삶의 끈기와 강인함을 배운 청년 작가. 그 깨달음은 곧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이자 오늘도 부지런히 도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배아람 작가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잡초를 그리는 청년 예술가 배아람 씨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야, 저는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네요. 배아람 작가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잡초에 집중하고 소재를 삼은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하나가 뭐가 됐건 집중하고 몰입해 보는 걸 하다 보면 또 배움에 또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사실은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콘텐츠들에 매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아람 작가의 이런 시선들, 보통의 것, 일상의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맞아요. 작가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요. 음. 그리고 제일 감명 있게 봤던 건 쓸모 없어진 이제 본인의 과거 명함을 네. 찢어서 캔버스 삼아서 그 위에 잡초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와닿았고 예. 과거의 나에게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과 과정, 결과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맞죠. 일단 무엇보다 그 예. 작품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배아람 작가의 개인전 풀을 풀다는 아쉽게도 지난 주말에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강서구 대저동 레오앤 갤러리에서 9월 20일까지 부산 청년 작가들과 함께 공동 전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하셔서 배아람 작가와 부산 청년들의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동네마다 작은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작가들의 고민에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또 이런 실험적이고 힘이 있는 작품들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